안녕하세요. 서울바른 교정치과 조은철 원장입니다. 지금 아침 7시 조금 넘었고요. 아침에 아들 학교 스쿨버스 태워서 보내고 산책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이 근골격계적인 고질병이 있어요.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성적으로 다루고 살게 되는데, 저는 아직 목은 멀쩡합니다. 목 디스크는 없는데 10년 전에 개업을 할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계속 좀 문제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좀 하다가 그래도 한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잘 관리해서 별 탈이 없었는데, 올해 4월 달에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피로 같은 게 누적된 건지 갑자기 디스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정말 응급실도 막 실려가고 허리에 주사도 2번이나 맞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걷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애 학교 보내놓고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라도, 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시간에. 뛰는 거는 아직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살살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스터 비스트라는 전 세계 1위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그 10년 전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10년 후에 이제 게시될 수 있도록 예약 게시를 막 이렇게 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그냥 지금 바로 업로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약을 걸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올리려고 미리 찍어놓고 다음날 9시 이렇게 보통 걸 텐데, 그 미스터 비스트가 10년 뒤로 이렇게 10년 뒤에 나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걸어놓고 영상을 올려서 그게 정말 10년 뒤에 이제 게시가 되고, 나는 막 10년 뒤에 나는 유튜브를 아직도 하고 있을까 이런 그런 영상들이 있던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제 환자분들에게 미리미리 남기는 저의 이런 영상들을 10년 뒤에 게시되도록 올려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던 것 같고, 이 영상은 그렇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은 일단 바로 올릴 건데 그런 걸 한번 찍어서 미리 걸어놔보고, 그런 말들을 거기에 다짐 같은 게 막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막 미스터 비스트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지금 몇 억 명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과 목표와 바람들을 담은 영상들을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미리 찍어놓고 그렇게 해봐도 재밌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주제 없이 아침 산책 토크 그런 마음으로 일단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셋째가 이번 주에 세도를 맞이하는데, 애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면서도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그런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문구가 되게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문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ough time makes strong man, strong man makes easy time, easy time makes weak man, weak man makes tough time.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처럼 돌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즉 저는 제가 만 3세 11개월에 보통 저는 그냥 5살 때다 이렇게 듣고 살아서 5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 만 나이 따지잖아요. 그리고 애들 키워보면 진짜 우리나라 세는 나이가 진짜 어이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10월생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제 돌 조금 넘었는데 막 3살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 3세 11개월에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사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늘 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만 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런 정말 생활의 지혜는 좋으셨으나, 지혜로운 분이시지만 돈을 벌고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재주가 좋지 않으셔서 어린 시절에 점점점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었습니다. 대구에 보면 그 아파트 이름을 바로 언급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저 상인동, 달서구 상인동 쪽에 영세민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비모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 저희가 거기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대략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 사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그런 이야기 제가 막 애들 불러놓고 강연회 같은 거에서도 하는데, 저는 고교 시절 내내 고등학교 3년 다 합쳐서 유일하게 받은 사교육이 수학 단과학원 넉 달 다닌 게 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해서 12, 1, 2, 3, 4인가? 12, 1, 2, 3, 4, 5개월인가? 한 4, 5개월 정도. 그래서 수학 1, 수열, 극한, 미분, 적분 요거 딱 기본 배우는 것까지를 학원을 다녀봤었습니다. 근데 그 학원조차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혹시나 못 일어날까봐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리니 영상이 중간에 꺼지네요. 그래서 그 단과 학원이, 수학 단과 학원이 한 달에 5만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5만원이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그 돈조차 낼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친구가 옆에서 도와줘서 학원에 그때 당시만 해도 딱세라 불렀거든요. 참 표현이 좀 그렇죠. 칠판을 닦으면서, 칠판을 닦는 걸로 이제 학원비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세를 하면서 그렇게 학원을 다녔죠. 수학 학원을.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발판 삼아 이제 수능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고, 제가 진짜 선행학습이라는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 그나마 전교 1등도 한번 해보고 나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저는 현행만 계속 해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내신으로는 전교 20등인데 수능 모의고사 전교 120등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담임쌤한테 불려가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막 혼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생활기록부랑 주소 같은 거 다 보시고는 그렇구나 이제 하고 이해를 하시곤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터프한 타임들이 저를 이제 스트롱하게 만들어 준 거죠.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기폭제였고 자극제였고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으며 그랬던 거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악 물고 달리고, 지지 말아야지, 저 비싸고 좋은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 지면 이건 진짜 지는 거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악 물고 공부하고 달리고 그랬었던 시절이, 결국 그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죠? Tough time makes strong man. 요 문구는 저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마치 막 있는 집 자식들이 다 싹 쓸어 먹는 것 같고, 뭐 EBS 다큐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부모의 재력이 뭐 모든 걸 결정한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사실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해버리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말들로 인해서 지레 좌절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막 저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컨텐츠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또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제가 입시를 치르던 시절이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그 입시를 치르던 시절과 요즘은 뭐 정보나 뭐 이런 게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엄마들 치맛바람 있었고 돈 있는 애들 다 선행학습하고 있었고, 뭐 그때는 뭐 정보가 없었겠어요. 그때는 뭐 그냥 막 들어가나,
뭐 지금이랑 아무튼 달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 고등학생을 키워보지 못해서 너무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제 시절 이야기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컨텐츠나 막 그런 통계 자료들, 막 서울대학교 학생의 몇 퍼센트가 강남 뭐 출신이더라, 막 이제 이런 자료들이 보도 자료로서 계속 나오는 게 오히려 과거에 저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걸 막 극복하려고 막 이렇게 이를 악물고 뛰기보다는 그래 맞아 저런 거야 인생 막 이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먼저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포기할까봐 저는 그런 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라고 해서 부자들이 없었겠어요, 그죠?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무도 저를 이기지 못했어요. 뭐 이기고 지고 막 경쟁하고 뭐 네가 이겼네 졌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학업적인 성취도로서 진짜 나는 아무런 서포트도 받지 못했고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랬지만 그냥 정말 공부라는 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어떻게 이기지?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부모님의 서포트까지 있으면 뭐 날개를 달고 더 쉽게 더 멀리 훨훨 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학생을 그 어떤 경제적인 서포트로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터프했던 타임이 저를 스트롱하게 만들었다고 치면,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저의 이 능력으로 그래도 나름 이제 이지한 타임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저처럼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런 터프했던 타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그 동력이 없잖아요.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열심히 돈 벌고 있고 그나마 열심히 했던 제 인생으로 그나마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조금은 안겨주고 있는데, 완전히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뭘 원동력으로 살아야 하나 아빠는 말이야 이랬는데 뭐 그게 통용이 안 되잖아요, 저희 애들한테. 그죠? 아빠 멀쩡하게 살아있고 열심히 돈 잘 벌고 있는데 애들한테 아빠는 어렸을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청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했어, 이게 저희 애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늘 고민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easy time makes weak man 이라는 표현이 저한테 너무 이제 마음이 꽂히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아까 말했던 그 네 줄의 그 말들 중에서 첫 번째 말이 제 인생이었다면, 첫 번째 두 줄이 저는 터프 타임으로 해서 스트롱맨이 됐고, 저는 이 스트롱맨으로서 그래도 이지한 라이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지한 타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이 이지한 타임이 우리 아이들을 위크맨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게 항상 걱정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사는데, 온갖 그 막 언론이나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도 보면 부자들이 모든 걸 다 독식하고 싹 쓸어 먹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교육에 서포트를 해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만으로 막 모든 게 다 그들이 장악할 것처럼 이렇게 막 우려하는 컨텐츠들을 보면, 야, 이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저렇게 호도하나 싶은 생각도 사실 저는 좀 들고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대 치대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치과 의사시고 이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잘 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데려 막 물어보거든요. 야, 너는 그러면 어렸을 때 되게 풍요롭고 헝그리 정신 같은 것도 전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공부를 잘했니? 막 이렇게 데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또 그 친구들은 부모님의 그런 성공이 또 하나의 또 압박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대충 살면 안 되니까 막 이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의 그런 삶이 또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했다 이런 친구들 보면 대단한데, 우리 자식들도 저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제 마음처럼 쉽지 않는 게 자식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게, 사실 지금까지는 제 인생은 거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목표하고 제가 가야지, 저기 가자 이러면 이제 쫙 갔는데 자식을 키우는 거, 야 가자 한다고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죠. 얘들아 가자. 근데 애들 안 가. 안 돼 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인생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됐는데 우리 애들 인생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는 날이 온다면, 아 우리 아빠가 저때 저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아빠를 걱정시켰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좀 푹 잤어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조금씩 쌓이고, 얼마 전에 어떤 그런 소식들 되게 많이 들어요. 치과의사 회에 있으면 부고 같은 게 막 들어오는데, 대부분 부친상 모친상 이런 것들이 부고가 오는데, 본인상 부고가 올 때가 있거든요. 본인상 부고가 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심장마비예요. 과로사, 흔히 말하는 과로사인 거죠. 흔히 말하는 과로사라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섬뜩하고,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이 과로와 수면 부족이라던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밤에 이제 애들 재우고서 침대에 나와서 인비절라인 클린 체크를 좀 하고 자야지 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니다, 오늘은 자자,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제는 그냥 애들 재우면서 9시에 같이 자버렸거든요. 아주 개운하네요. 푹 자고 나니까. 9시부터 아침 7시 6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건강을 챙겨야 한다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 아무리 스트롱맨이 되었다 해도 그 스트롱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스트롱하게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또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그런 생각하고 지냅니다. 지속 가능성, 롱런, 건강,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진 않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믿고 치료를 맡겨주신 저희 환자분들이 몇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스레드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자식을 키운다는 건 조회수가 0인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누가 했는데, 그러면서 어쩌다 좋아요가 하나 붙거나 어쩌다 댓글이라도 하나 달리면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기쁜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써놓으셨던데 되게 엄청 공감했어요. 그렇죠. 뭐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 몇만 뷰씩 붙는 뭐 헤비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하나 찍는 마음들이 다를 것 같지만, 저야 뭐 그냥 제 일상과 인생을 남기는 유튜버라는 표현도 좀 웃기죠. 그냥 유튜브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 일기장이자 저의 브이로그를 이렇게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도구로서 쓰고 있는 사람일 뿐이니까, 뭐 요즘 편집도 안 해요. 이것도 그냥 올릴 거야. 중간에 잘린 부분만 붙여갖고 그렇게 올려놓고, 또 모르죠, 언젠가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렇게 새로운 인생들을 남겨놓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제 어린 시절 이야기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건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바람이 있다면
개인적인 뭐 제 애들이 뭐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아까 중간에 딱 여기를 지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고, 애들 교육마저도 막 부자들이 다 독식하고, 돈 없으면 서포트 받지 못하면 무조건 그냥 밀리고 질 수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과 마인드들을 너무 세상에 이렇게 퍼뜨려 놓는 거, 뭐 일부 사실일 수도 있죠. 일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옛날과 달리 그때는 그때고 지금 요즘 세상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버리면 너무 인생이 서글프잖아요.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벌써 10월이 다 돼 가는데, 올해도 이제 애들 데리고 강연회 같은 걸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입시를 치른 게 벌써 20여 년 전인데, 뭐 제가 요즘 입시 트렌드나 이런 걸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뭐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뭐 그런 거를 세세하게 뭔가 코칭해주는 그런 강의라기보다, 제 살아온 인생, 터프했던 인생이지만 저를 스트롱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저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야기처럼, 그럼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애들 중에는 형편이 좋고 부모님이 돈 많이 써서 사교육 많이 받고 있는 애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저한테 교정 치료는 받고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빠듯한 형편 속에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아이들에게 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절대로 사교육 많이 못 받는다고 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사교육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공부 내가 하는 거다. 하루하루 계획 짜고 실천하면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제가 그 새끼줄 꼬는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정성스럽게 꼬아놓은 새끼줄이 결국은 내 인생을 나중에 빛나게 해줄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남겨놓으면, 누군가는 정말 터프한 타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